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수리 절차가 없어요. 복귀 안 하십니까?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로.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해놓고 결국은 당직 핵심 요직들은 둘을 챙긴다. 계속 인사하느라고 지금 날 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또 친노에 대한 거부감, 또 문재인 대표의 거부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호남 신당이 뭐 곧 창당될 것처럼 막 보도가 나오거든요. 저는 신당은 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 요새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셀프 디스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퇴를 너무 자주 해서 최선을 생각합니다. 네, 전남 여수 의리 지역구죠.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최고위원이죠. 그렇습니까? 저도 호칭을 굉장히 고민해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해야 될지 최고위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 언론들도 대체로 최고위원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본회의장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기도 좀 곤욕스럽습니다. 네. 우리 회사원들 입장으로 하면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수리 절차가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네. 이 선출직 최고위원이지만은 이건 수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사퇴하면 그것은 끝인 거죠, 원래는.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여전히 이제 복귀하시라는 요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도 그냥 최고위원이라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력을 찾아보니까 91년에 전남 도의회 의원으로 해서 40에 정치를 시작하셨고 여천군수 통합여수시장, 그다음에 2004년부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해서 이제 지금까지 3선 의원하고 예. 계신 걸로. 이미 좀 성공하신 정치인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제 돌아가신 선친께서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셨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아마 아버님이 그렇게 못다 이루고 가신 그 꿈을 네. 자식한테라도 이렇게 좀 이루어보기 위해서 저를 정치에 권유했고, 저는 또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군수, 시장까지 나가는 동안에 계속 저는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무소속으로 하셨죠? 예, 예,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제가 국회의원 4월 15일 날 당선되고, 그해 5월 15일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국회의원 생활을 아직 하기 시작하기 전이죠. 당선자 시절에. 전에. 예,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죠. 개인사로서는 이제 뭐 알겠는데요.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제 내가 정치를 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 이유라고 할까, 그런 걸 좀 설명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소위 정치란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가급적이면 좀 아주 소외된 분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에게 좀 희망이 돼주는 것, 그런 정치인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뭐 지방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대부분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되게 해결되기 어려운 걸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네.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을 정도로 좀 소외된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직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복귀 안 하십니까?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유가요. 예.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텃밭인 광주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도부의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퇴를 했던 것이고, 네. 문재인 대표에게는 사퇴를 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친노 패권주의를 좀 청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아직 그 어떤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그런 게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데다가 마치 또 복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당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으로 내비쳐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네.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뭐 당직 인사를 보면 대체로 뭐 최재천, 정성호, 이윤석, 대체로 이제 비노 쪽이란 말이에요. 비주류, 탕평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좀 의아한 대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께서 좀 작은 것에 그래 집착하지 마시고 좀 큰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정책위 의장, 뭐 수석 부총장, 조직 부총장, 옛날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런 자리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대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친노 비노 간에 계속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하고 좀 비교가 돼요. 김무성 대표의 지금 최근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 당은 지금 4월 29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지금 그 인사라든지 계속 인사하느라고 지금 날 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좀 문재인 대표가 좀 소통 내지는 배려 이런 것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요 당직 사무총장직도 지금 폐지하고 쭉 이렇게 됐는데 결국 지금 주 의원님 말씀은 대표가 퇴진하는 게 옳다. 이 말씀으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로. 저는 제가 평의원이었을 때 우리 당이 선거만 계속 패배했지 않습니까? 패배할 때마다 지도부 물러나라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예. 저도 좋지 않지만 막상 지도부가 되고 나니까 선거 패배하고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참 제부터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당이 선거 패배하고 나서 지도부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하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 책임지는 모습, 예. 저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전대를 다시 치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전대를 치르든지 아니면 비대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꼭 전대를 치르자는 뜻에서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창은 아니고요. 지금 의외로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93%를 지지해 줬는데 참패하고 난 데 대한 절망, 분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하고 누구로 되든 간에 단일화만 되면 대선은 승리한다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호남 분들은 상당히 지금 절망에 지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게 좀 서운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4월 29일 재보궐선거 이제 참패, 특히 호남에서의 패배에 대한 지도부의 정치적인 책임은 주승용 최고위원께서 사퇴하시는 걸로 예. 일단 졌고, 예. 졌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사퇴할 뜻이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당의 어떤 패권주의 청산을 분명히 하라. 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아직 그 결과는 이제 혁신위원회라든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조금 더 보고 평가하겠다. 또 제가 패권주의 청산했다고 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퇴한 것을 물릴 생각은 예, 없으신 그렇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요. 예. 주 의원님이 이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이제 그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도우셨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비주류가 되셨는지 약간 궁금해요. 이른바 친노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친노하고 비노하고 우리 당에 있는데요. 저는 친노하고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가까워요. 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저는 서로의 어떤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조영택 후보의 선거 책임도 사실 맡아서 하면서 저는 선거에 당선된다.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참 책임진 사람이 어렵다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또 문재인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인데 저 보본부장 무슨 직을 제가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그렇지. 해야죠. 네. 그런다고 해서 그 신노와 비주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저는 태생이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시 좀 어떤 주류 쪽에 반대해서 좀 쓴소리하고 비판하고 네. 그쪽에 섰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 성격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은 성격 같은데 항시 보면 지금까지 정치 25년을 두고 보면 꼭 좀 주류 쪽에 서기보다는 좀 비주류에 서 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쓴소리, 빠른 소리를 하시는 거지 꼭 이걸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해석하듯이 꼭 무슨 어떤 주류와 비주류 또는 친노와 비주류의 어떤 패권 다툼으로 보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마치 반혁신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위원제 없을 거냐, 사무총장제 없을 거냐, 여기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혁신위에서 그냥 결정하면 그걸 따른다?
그게 혁신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계속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게 옳다 이런 의견을 방송에서 나타내고요. 그런데 보면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윤석 의원, 이분이 이제 이번 당직 인사에서 조직 담당 사무부총장, 네, 총선 앞두고 가장 이제 꽃보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죠. 그걸 맡았고요. 또 원내에서는 원내 기획 담당 수석 부대표 맡아서 동시에 맡았어요. 네. 소개 다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해놓고 결국은 당직 핵심 요직들은 두루 챙긴다 이런 게 세간의 평가가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예, 있어요.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 결국 저 사람들이 저 당직 저 먹으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파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여러 계파가 골고루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계파 청산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밖에서는 너희들 나눠먹기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나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정치의 본질이 나눠먹기 아닌가요? 나눠먹기를. 예.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저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주류 비주류가 한 6대4 정도로. 그렇죠. 이번 최근에 건너가 고문께서도 6대4. 그런 말씀 그게 다 그런 예. 정신이죠. 당직 패권 인사다 해놓고 탕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까지 물러나라 하면은 이건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물러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러나라고 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아마 박지원 대표도 했던 예, 것이고. 호남 민심을 그래서. 예, 또 호남에서는 호남 의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많습니다. 호남이 좀 차별되고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호남 의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호남 의원들을 부터가 먼저 반성을 하고 많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은 또 친노에 대한 거부감, 또 문재인 대표의 거부감도 있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그 패권주의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대표가 좀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참 순수하시고 참 너무 앞에서 이렇게 좀 나쁜 소리를 못 하세요. 그런 성격인데 어쨌든 리더십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좀 강한 카리스마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면서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친노 비노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좀 저는 그랬습니다. 친노의 수장이 되기보다는 비노의 수장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비노를 그냥 챙긴다 할 정도로 해주시면 우리 당의 이런 계파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주장했었습니다. 이건 인사한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요. 네, 많은 노력을 했다고 노력을 봅니다. 하고 이번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 저도 있지 뭐,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혁신안이 몇 차, 한 4차까지 한 안에 대해서는 중앙위에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승용 의원께서는 이게 패권주의 강화다. 사무총장 폐지하면 대표 권한이 세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럼 중앙위에서 보면은, 의외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지금 최고위원제 폐지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아직 통과가 된 게 예, 그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쟁점이 된 논란이 될 것은 지금 보류해 놓은 겁니다. 네. 우선 논란이 되지 않을 것만 우선 통과시킨 거죠. 저는 혁신이 저는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좀 공감이 가고 좀 그런 혁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당의 내부 공천 문제, 조직 문제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예.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제 사무총장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가장 이제도가 좋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최고위원제 딱 없애면서 마치 최고위원제가 어떤 그 계파의 어떤 대리국으로 이렇게 폄하해버리고 또 최고위원제를 없앤 게 아니에요. 또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또 최고위원제를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의민주주의고 이것은 계파의 대리기구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좀 최고위원제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사무총장제 없애는 것도 저는 사람을 바꿔야지 조직을 바꾸면서 혁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나중에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생각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정권을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네. 그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서 공천한다는 그 원칙에는 저는 뭐 찬성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당이 불신의 늪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회복입니다. 예, 우리 그 조직원들 간에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 그래서 친노가 뭐 하면 아무리 문재인 대표가 뭐라 해도 탕평 인사를 해도 저것도 무슨 꼼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불신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천을 한다 하면서 이건 비노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도 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불신의 평대할 때 지금 공식으로 반대하기로 했잖아요. 반대하고 있죠. 그 부분은요, 국민들 정서하고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역 의원들이 너무 좀 못한다. 좀 많이 바꿔라. 이제 이런 정서적인 요구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 정치에서 꼭 그렇게 다선 의원이 꼭 물러나야 되는 것에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선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도 있어요. 네.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신인들은 어떤 제도를 시행해도 다 불리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불리하고 지금 우리 당의 이제 공천형 제도인 6대4 권리당원 40% 뭐 국민 60% 이것도 국민 참여연대도 불리합니다. 신인은 어떤 제도도 불리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방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합니다. 마치 신인들한테 불리한 제도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아니, 근데 전제가 있어야죠. 선거운동을 다 풀어야죠, 그럼. 지금 신인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주로 평일에는 있고 주말에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뭐 4개월 전에 푸는 것을 1년 전으로 풀어버리자 그게 되면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그 신인들이 더 운동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풀어줘야죠. 지금부터 돌릴 수 있는 유인물. 저는 그리고 여성 뭐 장애인들에게는 가산점 주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은 모든 걸 다 풀어버리면 뭐 돈만 묻고 뭐 모든 걸 풀자 그러면 막 명함이고 뭐 이거 막 돌려버린 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죠. 모든 제도에는 양면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하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그 선거법 개정하지 않고 사전선거 운동을 다 풀지 않고 이번 총선부터 당장 실시하면 여야 현역 의원들이 너무 유리하다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이걸 꼭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자는 것보다는 우리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야가 뭐 제도 개선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오늘 또 뭐 선거구 핵정 문제와 더불어서 원정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을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혁신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도 여당이 반대는 못한 겁니다. 물론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문제 이거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당론으로 결정해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는 못한 겁니다. 이제 하나의 안을 낸 거죠. 근데 그걸 중앙위에서 이제 결의를 하면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인들이 불리하지 않은 제도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략공천이죠. 전략공천하면은 참신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 들어와서 그 물갈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역들은 그런 걸 그래서 내가 아까 거죠. 우리 당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략공천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후보들로서는 도저히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거 경선해갖고 한다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질지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19대 공천 때 비례대표 공천 때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손정배 의원의 그 독자 행로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어요. 당내에서도. 또 조국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대책 본부장 조영태 후보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저는 선거를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8번 치렀습니다. 큰 선거를. 그러시죠? 되게 이렇게 악수만 해봐도 이분이 나를 찍어줄 것 같다, 안 찍어줄 것 같다 되게 대강합니다. 우리 당에 대한 민심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부장으로서 어쨌든 자신감을 내비쳐야 되고 또 지난번 뭐 여론조사도 해봐도 계속 우리가 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윤장현 시장 후보도 내일 투표인데 오늘 저녁까지도 여론조사 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개표하고 나니까 한 15만 표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기대한 것이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후보에 대한 투표 때는 그래도 찍어주시겠지 그런 기대감도 은근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민심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었고 되게 천정배 후보가 어쨌든 전국적인 참 의원하면서 텃밭에 와서 나온다는 자체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오히려 천정배 후보에게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었다. 새정치연합이 심판받은 거죠. 그러죠. 조영태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심판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지금 독자 행보하고서 내년 총선에서 무슨 무소속 연대 형태든 신당 형태든 후보를 내겠다. 그래서 뭐 젊은 참신한 인재들 모으겠다 이러고 있는데 민심은 어쨌든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권 아니고. 교체에 있지 네. 신당 창당해서 야당이 분열해서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서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를 주는 것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이른바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언론에 보면 호남 신당이 뭐 곧 창당될 것처럼 막 보도가 나오거든요. 또 뭐 당원들 탈당하면은 막 정치면에 터부를 크게 쓰기도 하고 또 박준영 전 지사 탈당한 걸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런 흐름은 좀 바닥하고 좀 다른 지금 뭐 모양이죠. 전북 도당, 전남 도당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생기지도 않은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와 우리 새정치민주당 여론조사 했는데 다 한 15%씩 신당이 높아요. 그렇죠. 네. 높은데 저는 이 거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상 그 신당이 생겼을 때 그 신당에 참여하는 분들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만약에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소위 그런 식이 된다면 신당도 파 떨어질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신당의 성공 여부는 저는 신당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적든 크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확장성이 있고 탄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문재인 대표 또 우리 김상호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을 하고 문재인 대표가 잘하면 그 신당은 아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의외로 그쪽이 희망 없다. 그쪽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민심이 나온다면 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건부 생각합니다. 말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대로라면 신당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당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네.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당이 확장성 있냐 없냐는 지금으로 봐서는 예측할 수가 없죠. 저는 신당이 생기려면 최소한 대선 후보급 그리고 전국적인 참여. 네. 저는 이게 전제돼야 된다고 중심 봅니다. 인물이 있어야죠. 호남 의원들 몇몇 나와서 이렇게 탈당의 신당 만든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 호남에서 또 무소속 연대 같은 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을까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정배가 신당을 만들지 않고 네. 무소속으로 연대를 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의 공천자와 싸우는 것은 충분히 그건 있을 수 있고 또 그건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형태가 더 파괴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당보다도 오히려? 그것도 왜냐면요.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지금 강주, 전남, 전북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41명입니다. 네. 41명 중에서 14명이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3%입니다. 예, 예. 그 6대4의 비율로 무소속이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우리 당 하는 것 따라서는 5대5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5대5라는 것은 공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능력이 딸리는 거라고 하죠. 반면에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군데에서 67명의 자치단체장이 있는데 62명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대5라는 게 신당이 아니고 무소속 형태로 만약에 무소속 돌풍이 분다면 5대5까지 될 수 있다. 지금 6대4 하니까 말씀이시죠? 5대5도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 예, 있죠. 그것은 우리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공천을 자르고 당이 안정이 되느냐에 딸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용 의원님한테 돌직구 질문을 드리면 2017년 정권교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 보시죠? 지금 소위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한 7분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도 한 2-3분, 우리 당도 한 2-3분.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합산하면. 그만큼 국민들은 야당 후보에게 지금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대한정당 그리고 수권 능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어떤 상고를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되게 나아가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대한정당과 그 대선 주자들의 능력이 새누리당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 지지자들 중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요새 돈 거래까지 하는데 왜 당원 가입을 인터넷으로 못하게 하느냐. 꼭 종이로 출력해서 갖다 줘야 당원 가입이 되고 네.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까 젊은 층으로 당원 기반 확대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인터넷 가입이라든가 인터넷 투표 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본인을 보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좀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보완된다면 요즘 뭐 인터넷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당연히 해야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법이 만들어지면요. 그 법을 빠져나가는 또 기술이 그게 또 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증명이 확실히 인증될 때까지는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좀 젊은 층 유권자들을 좀 대거 이 당의 기반으로 당원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당 이론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죠.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좀 정치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고 투표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탕평을 하고 그다음에 혁신위가 혁신안에 대해서 대체로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호남 민심이 현 체제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돌아온다고 봅니다. 돌아온다. 네. 네. 호남 민심이 누구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열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대한 세력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만 된다면 저는 분명히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 같은 게 있으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수에서 태어나지 않고 고흥에서 태어나가지고 여수에서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여수에 정당도 없습니다. 또 집안도 주씨라는 집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저를 여수 시민들이 여기까지 키워주신 겁니다. 저는 참 깨끗하게 소위 우리 속어로 안 돌라먹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저는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여수에 살면서 여수 시민들과 함께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새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셀프 디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막 비판하는 뭐 이런 걸 이제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좋다 평가도 있고 에이 그거 너무 가식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 불러주면 해야죠. 불러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 비판을 좀 하신다면? 예고편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지난번 730 보궐선거 때 제가 사무총장을 해가지고 한 45일 만에 사퇴를 했어요. 그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이번에는 또 강주 보궐선거에 또 책임지고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사퇴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퇴를 너무 자주 했죠. 네, 정당 지지율은 40대 21, 새누리당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1위 최고위는 스스로 사퇴를 하셔서 고리 상태이고요. 2위 최고위는 징계를 받아서 당직 정지 상태입니다. 대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위태로운 현주소입니다. 자,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